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되고요. 일단은 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슬로건은 졸업식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요거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그 취직을 4학년 졸업식, 졸업식에 오는 요건이 뭐냐? 졸업식 날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졸업식으로 오는 건데,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 이런 식의 멘트를 쳐야 되겠죠. 아니면 휴가를 쓰고 오든지. 보통은 졸업식 참석은 자동 휴가니까 회사에, 예, 난 취직을 했다.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졸업식 전에 내가 취직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 졸업식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걸 슬로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슬로건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 부분 뭐 잘 좀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 슬로건으로 갈 겁니다.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지금 9월 달, 7월 달에 시작하는 이유는 9월 달부터 시작하고 10월 달에 정점을 찍는, 예, 올 하반기 공채에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보겠다라는 의미를, 예, 목표를 가지고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게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될지 조금 짧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앞쪽에서 어떻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이력서 작업하는 부분까지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이렇게 얼굴에 박아놨는데, 이게 저희들이 유튜브에 올려야 돼서 제 얼굴이 나와 있어야 나중에 또 지표로 인정이 돼서 제가 또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아래쪽에 이쁘게 얼굴 하나 올려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에서 취업준비생의 2년이라고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걸 다른 데서 특강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4학년 1학기,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 지났고, 지금 우리 이 방에 있는, 학생들도 느끼겠지만, 4학년 1학기는 그냥 그저 설마입니다. 내가 취직이 안 될까에 대한 생각 별로 없이 가고요. 그러다가 4학년 2학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4학년들이 지금 맞지 않은 겁니다. 9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나? 아, 내가 백수가 될 수도 있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슬슬 머릿속에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말은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있는 시기가 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요 토익 공부부터 하는 요거부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 공채 시즌이 있습니다. 11월 달, 우리 10월 말부터 11월에 이어지는 공채 시즌이 되면, 아차, 내가 스펙이 너무 없구나라는 걸 그때서 느껴요. 이제 이력서 작업을 할 거니까. 그러고 나면, 아, 자격증 따야 되겠네. 이제 그때부터 뭘 하냐면, 이제 여러분 4학년들은 11월 달, 12월 달 돼서야, 아, 내가 취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구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파고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저때예요. 11월, 12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자격증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 이거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되겠네. 근데 자격증 시험은 기사 자격증 시험 치면 되겠는데 그게 한 6월 달, 4월 달, 5월 달 있으니까 아, 그러면 뭐 슬슬 준비해서 졸업하고 한두 달 공부 더 해서 자격증 따고 취직해야지라고 하고 시작하는 게 요 11월, 12월입니다. 그런 다음에 1, 2월 달에, 예,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2월 달에 졸업식을 하고 나면 이제 모든 긴장의 끈을 놓게 돼요. 긴장을 끈을 놓게 되고 3, 4월이 딱 됩니다. 이 선이 달라지는 건 4학년과 졸업생 입장은 전혀 다른데 졸업 예정자냐 졸업생이냐. 이 졸업생이 된 시점 3월에서 4월 얼마 안 됐습니다. 자격증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자기 위안이에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논의 살살뭘 한다고 하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자격증 영어를 하는데 문제는 이 3, 4, 5월에 뭔가 그림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주로 뭐냐면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고민했던 스펙이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 스펙 만들기에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걸 느끼는 5월 달쯤 되면 예, 이제 취직을 그때서야 급하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5월 달에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시기에 실패를 하더라도 조금 더 해볼까라는 생각, 우영부영 하다 보면 6월 달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뭐라도 해봐라라고 하고, 그럴 경우 이제 다음 가는 게 국비교육 받으러 가는 스텝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어떤 절차들입니다. 4학년 1학기서부터 졸업생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하면 2년이 가버려요. 2년이. 2년이 가버리는데, 시간도 많이 아깝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가야 되냐?
라는 부분이 있어서 요걸 좀 잡자고 제가 슬로건으로 잡고 있는 게 예, 졸업식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잡게 된 겁니다. 지금 뒤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제가 종료할 때까지 가능하면 유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오셨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야 되니까. 자, 요 2년, 취업준비생의 2년이라는 이 부분을 잘 깊이 생각을 해놓으세요. 지금 4학년 졸업한 학생들이 이 방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비슷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는 아닌데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4학년, 지금 졸업생도 제가 이 방에 초대를 좀 한 분들이 있는데, 졸업생 입장에서는 이 그림, 이 스케줄대로 가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정상적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3학년 학생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3학년 2학기부터 쭉 이어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취업 프로그램은 사실은 완성이 돼야 되고요. 3학년 학생은 어떻게 보면 여기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 8월 달에. 전공 수업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게 취업하고 관련된 전공 수업을 듣는 겁니다. 취업하고 직접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공 수업을 3학년 2학기부터는 집중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뭔지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서 이제 내용을 갖고 왔는데 어떤 수업을 들으면 이게 전공 취업하고 관련 있나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툴을 배우는 수업이 돼야 돼요. 툴, 어떤 도구, 수업에서부터 내가 보유기술이 뭐냐가 나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때 좀 해야 되고요. 3학년 2학기에 외부 공모전, 그리고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서 취득과정 같은 것들을 집중해서 2학기 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도 되고요. 그리고 현장 실습이 2번 껴 있는데 요거 가능하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케줄을 잡는 건 말 그대로 졸업식 다녀오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졸업식 하기 전 4학년 2학기 졸업식 전에 내가 어떤 기업에 출근을 하는 조건을 갖출 때는 이 그림을 타야 된다. 그림을 타야 되고 중요한 요소는 요거 1월 달 겨울에 있는 현장 실습 그리고 내년 여름 4학년 지금 있는 현장 실습 요 부분이 중요하고요. 보통 5월달 일반적으로 취업 지도를 제가 할 때 보면 5월달 초에 이력서 초안 검토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초기 이력서를 받아요. 이력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6월달 지금 이 시점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와서는 첫 번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요때쯤 이력서를 교정을 한 다음에 맞춥니다. 그림 잘 보시면 제가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요때가 취업은 이때가 피크입니다. 아이고, 저 아직 2학년 그 4학년 졸업 전인데요. 요때 돼야지 12월 종강하는 시점에 출근을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때 원서가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4학년들 같은 경우는 10월 추석 지나고 추석 연휴가 이번에 또 9월에 걸렸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걸렸는데요. 10월 첫 주 지나고부터는 말 그대로 공채 시즌이고요. 그때부터 중간고사 직전, 중간고사 한 1, 2주 전부터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즌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중간고사 기준에서 면접을 막 봐가다가 기말고사 칠 때쯤 출근하는 이게 제일 퍼펙트한 그림인데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제가 취업 함정 피하기라고 타이틀을 하나 걸었는데요. 제가 뒤쪽에서 이력서 또 작업할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뭐, 어떻게 기본 취업 교육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국비 무료 교육이나 이런 학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슬로건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학교로부터 멀어지지 말자입니다. 이 왜 중요한 요소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진 인맥 중에 가장 똑똑한 분들, 그리고 가장 폭넓은 인맥을 가지신 분들, 교수님들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단편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 인맥들이 아니라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건 교수님들인데, 지금 2학기 때 학원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휴학하는 친구도 있고 한데, 4학년 때 휴학은 썩 권하고 싶지가 않은 게 교수님하고 또 관계가 끊어져요. 계속 3년을 이어오다가 갑자기 휴학을 한다고 한 6개월 없다가 한 6개월 나머지 학교를 더 다니고 졸업을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게 되면 교수님하고 이렇게 교류가 없어지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어쨌든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그 영역에서 전공 지식으로는 상위 클래스에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뭔가를 배워갈 때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도움을 받고 기술적으로 아니면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회사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때 필요한 교수님인데
이 국비교육, 특히 4학년 2학기 국비교육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학교하고 멀어지면 안 돼요, 학교하고. 어쨌든 학교는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절대 멀어지면 안 되고 교수님들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학원을 가게 되면 이게 끊어지게 돼요. 학과 공부는 좀 등한시하게 되고 학원에 되면 기술로 뭔가 취직을 하겠다고 덤비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학원 강사분들 교수 하시죠? 왜 교수 안 하시고 학원 강사 하시죠? 교수 월급보다 학원 강사 월급이 많나요? 이런 국비교육이 학원에 있는 강사들이 월급이 제가 말하는 건 대치동 논술 학원 말고요. 대치동 입시학원 그 강사들 말고 이런 국비 무료교육센터에 있는 그 분들의 강사님들의 인건비 비용, 그리고 사회적 그 인지도가 교수님보다 낮나요? 아닐 겁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하지 마라라고 제가 권하는 요소 중에 하나고, 어느 대학에 가나 항상 이 취업 교육할 때 항상 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절대 국비 무료 교육 과정은 자제해라, 자제해라. 이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충분히 모든 걸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 착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취업 골든타임은 우리가 지금 이 뭐 바쁜 시간에 오후 4시에 저도 그렇고 여기 와서 이걸 듣고 있는 이유는요. 내 어떻게 하면 취직을 하냐? 좋은 직장, 우수, 대기업, 우수 기업에 취직을 어떻게 하면 할 거냐? 언제 하면 되죠? 이 시즌 이겁니다.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공채 시즌입니다. 지금 올해는 추석이 좀 빨라요. 보통 10월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추석이 상당히 빨리 앞에 있으니까 그건 조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럼 10월입니다. 10월. 낙엽이 물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공채 시즌입니다. 대기업 공채 시즌과 우수 중견기업 공채 시즌은 똑같습니다.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기업을 하다가 안 되면 중견기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같이 모읍니다. 같이 뽑습니다. 그건 뒤쪽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수 중견기업은 이삭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수 중견이에요. 월급은 대기업만큼 주는 회사들이에요. 내가 대기업 삼성전자, 현대전자, 현대 하이닉스 같은 회사만큼의 월급도 줄 수 있고 복리 후생을 줄 수 있는 기업인데 단지 내가 대기업이 아니고 그룹사가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대기업 공채 떨어진 친구들을 받으려고 굳이 대기업 공채를 피해서 갈까요?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느 날 로또가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더니 토요일에 산 로또가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신매덕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 뭐 먹으러 가냐면요. 식사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소고기 먹으러 갑니다. 우리도 최상급 소고기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자입니다. 왜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나도 이제 살만하니까 좋은 거 먹어보자. 중견기업 정도 똑같습니다. 힘들게 기업을 키워서 이제 이만큼 성공했고 내가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와 급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떤 엔지니어를 뽑고 싶죠? 나도 대기업 수준의 엔지니어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가야 되죠? 대기업 공채 시즌에 붙어야 돼요. 그때 같이 올립니다.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요 순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대기업에 열심히 도전해보다가 중견기업에 가보겠다. 중견기업 돈을 웬만큼 줄 수 있는 삼성만큼 대기업만큼 월급을 줄 수 있는 중견기업은 절대로 이삭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즌에 봅니다. 그러면 같은 시즌에 같이 움직이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 비슷한 스펙의 학생들이 대기업에 가 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경쟁률이 낮아요. 경쟁률 그 시즌에는. 오히려 고스펙을 가진 친구들의 경쟁력은 그 추석 직후 시작되는 공채 시즌에 경쟁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많이 있고 기업도 많으니까. 언제 그러면 이게 12월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이겁니다. 12월 말, 특히 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기말고사를 딱 치고 나면 이제 학교 올 이유는 졸업식밖에 없어요. 그때 지금 졸업생들은 조금 다가오는 게 있을 텐데, 기말고사 친 직후, 이제 내가 대학생이 아니네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조금 막막해집니다. 막막해집니다. 이거 참 극복하기 힘들고, 어, 그럼 졸업 때, 그 다음에 내가 학교를 오는 건 졸업식입니다. 그럼 백수 상태로, 취업 준비생 상태로 졸업식 오게 되는데, 썩 좋지는 않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예, 연말, 그리고 1월 설 연휴까지 이어지는 취업 비수기 시즌이 딱 정해져 있어요. 12월 15일 이후
연말 시즌부터 설, 우리가 예전에 구정이라고 했던 그 설날까지 이 시기가 한 달 반 정도 되는 이 시기가 취업 비수기입니다. 기업들은 연말 마무리해야죠. 신년 또 스타트해야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설 연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 한 달이 비수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친 직후부터 예, 설날 연휴가 끝날 때까지. 아, 근데 그 설 연휴 끝나고 나면 보통 한 2, 3주 안에 졸업식이 와요. 졸업식이. 졸업식 때까지 내가 직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게 지금 딱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1월 말을 놓치면 예, 우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취업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취업 재수를 하게 되는데 이걸 피해야 됩니다. 자, 취업 마인드 제고 메뉴를 좀 들어가 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그럼 취업 준비를 해야 될지 나는 그럼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 진짜 취직을 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 홍보하고 자료는 많으니까 이 부분들 보셔야 됩니다. 뭐죠? 주요 수출 업종 일자리 전망. 이런 통계 데이터들은 많이들 나와 있어요. 통계치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통계치들을 가지고 아, 내가 이쪽으로 가면 전망이 좋을지 안 좋을지, 올해 하반기가 어떨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정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이미지맵 검색을 해도 나오고요. 산업 전망 기상도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거 해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지워버렸는데 요거는 지금 2010몇 년도 자료일 겁니다. 그래서 수출입, 자동차, 조선 어느 쪽이 맑은지 지금 정보통신 여기서는 정보통신 요런 쪽이 예, 맞습니다. 날기 막죠. 이런 경우 아 그럼 저쪽으로 좀 가볼까? 네, 이렇게 좀 보는 거. 이런 거 분석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취업 정보 검색인데 기업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업 검색은 여러분 별로 안 좋은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 진짜 그 분야에서 알짜 기업인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업종에 현업에 있는 분들이나 알지 여러분들은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업이 열심히 자기 기업을 홍보하기 시작할 때는 물건을 팔러 나왔을 때요. 그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상장이나 뭐 이렇게 코스닥 상장 같은 걸 목표로 해서 기업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좋은 이미지로 와닿게 돼요. 좋은 이미지로. 지금도 보면 티켓몬스터가 위험하니 어떤 이런 얘기 나오죠. 티켓몬스터 대단한 기업이었어요. 근데 티켓몬스터가 우리 머릿속에 왜 오래 남아 있었냐? 예. 투자 유치 받으면서 엄청나게 광고를 했었죠. 그 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어떤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홍보 활동 이런 거 많이 할 때 그 정보를 단순히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쪽이 유망해요, 좋아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리고 산업 전망 기상도 같은 거 한번 보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요 탭을 갖고 가는 게 현실감 찾아주기라고 하는 부분, 제목을 적어 놓은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면접이나 기업 활동, 내가 4학년 졸업하고 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건지는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예, 까만 브라우스 정장에 면접을 보게 되고, 이런 대기업 임원들 보이는 앞에서 보게 되고, 이런, 강남의 이런 번잡한 상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제 일자리는 어디 많냐면요. 여기보다는 조금 다른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청춘을 불태우는 일을 할 거고, 칼퇴근해서 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이렇게 가볍게 소주 한잔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겠지. 지금 부부는 이렇게 꿈꾸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일반적으로 TV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까? 라고 꿈을 꾸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T 만들고, 기획과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경진대회 하듯이 이렇게 해서 뭐 파이팅 외치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요, 웬만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도 이 그림을 안 벗어납니다. 아래쪽은 공학 계열이 이제 주로 가는, 이거 아주 좀 극단적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 정도가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중견이나 약간 우수기업 정도, 기업 정도는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요 정도면 특당 나쁘진 않은 기업입니다. 풀무원이니까. 그런 데서 내 사무실은 딱 요 분위기입니다. 전형적인 일반 기업의 사무실이고요. 그쪽에 회의실 조그맣게 있는 거. 그리고 엔지니어라면 공학 계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자면 이런 작업 선반에서 이런 작업복으로 예, 일상 작업복으로 출근하면 이런 일상 작업복을 걸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일반적, 뭐, 한 50% 정도 직장인들 이렇게 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던 직장인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인식하고, 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산업 동향은 지금 보시면 20년도, 17년도 이렇게 자료가 막 뜹니다. 요거 잘 찾아보시면 내가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나가면 좋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기업을 하나 나가야 된다고 하면, 이 기업이 어떤 데인지 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예,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이 기업을 하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오판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2095년부터 2016년까지 쭉 버텨왔어요. 근데 이 회사가 약점이 뭐냐면 삼성전자에 못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한번 삼성과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전면 광고 비슷하게 삼성전자가 공표를 합니다. 거래를 정지하겠다라고. 주성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공지를 합니다. 이게 이때쯤입니다. 요때 2000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벤처 붐이 불었을 때 벤처 그 상장 붐이 불어가지고 벤처 기업 붐이 불었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조금 이렇게 온전한 그 공정하지 못한 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출입 정지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정보만 가지고 가면 주성은 망했어야 돼요. 대한민국 전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없는 반도체 장비 회사다라고 하면 이건 망했어야죠.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잘 버텨냅니다. 이런 식으로. 2000년 이후에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여전히 세계 넘버원입니다. 월드 퍼스트를 이렇게 많이들, 지금도 이거 2013년 기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많은 걸 만들어내요. 2000년에 망했어야 될 기업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기업,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로는 삼성전자 출입 정지당한 기업이면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아니요. 숨어 있는 이런 요소 기술들로 버텨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17년 만에 삼성이 항복합니다. 장비 다시 넣어줘요.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간단한지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 뉴스 정보로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내 기술이 얼마나 먹히는지는, 그건, 예, 여러분들 전공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야 됩니다. 나오는 정보를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신문 전면 광고에 출입 정지를 먹었던 회사가 17년 만에 삼성의 항복을 받아낸다. 다시. 이거 상상할 수가 없죠. 이런 식의 벌어지는 게 이게 산업 현장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정보를 맹신하지 마세요. 뭐 반도체 이런 생산 장비들이 그래서 왜 그렇게 벌어졌냐? 반도체 장비 수요가 글로벌 수요가 상당히 많더라 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에 납품을 못했지만 국내 시장보다 한국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 이런 특징으로 이런 기업이 또 버텨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당장 할 수는 없어요. 당장. 이렇게까지 맞춰갈 수 있냐, 이 기업이 좋냐, 나쁘냐 따져가면서 이 기업은 성장할지 말지를 따져가면서 기업에 취직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삼성전자에 출입 정지를 당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근데 해외 매출은 높아. 그럼 난 이 기업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왜 코스닥 상장이냐, 상장사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우리가 가야 되냐면, 주식 시장에 상장됐다는 건 여러 사람, 주식 시장에 있는 수많은 그 투자자들이 이 기업은 거래할 가치가 있을 정도의 양호한 기업이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상장사를 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수 중견기업 중에 상장사다. 그러면, 크게 고민하지 말고, 일단, 단기적으로 4, 5년 정도는 내가 충분히 기술을 배워갈 수 있는 회사니까, 여기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먹는 게 당연합니다. 다른 정보로, 이 산업은 사양산업이야. 이런 식의 정보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 성향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GRDP라는 게 모든 산업 생산을 다 합친 겁니다. 이거 부동산까지 포함되는 지표가 되는데, 충남 한번 봐보세요. 이건 부산 그래프입니다. 부산 그래프. 부산 그래프는 그 경기에 따라 움직이는데, 충남은 그냥 그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딱 간단하죠? 뭐죠? 예.
평택은 경기도이긴 하지만 생활권이 충남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평택 인근, 그리고, 예, 결국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의 그 아산, 천안 공장의 어떤 수익, 그 산업 발전이 그대로 GRDP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죠? 서울 수도권, 경기권, 한번 잘 보시고 나는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내 커리어를 업해서 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돼요. 뉴스도 잘 봐야 되고요. 이런 통계 그래프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기술 동향, 지역,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 나 서울만 고민해, 고집해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다 감안해서 기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전진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준비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취업을 이 그래프 그림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형 뽑기 올라가는 분을 보시면 부러워할 텐데 이걸 이제 취업 시장이 어렵다, 취업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그림을 많이 그려뒀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인형 뽑을 때 누가 답답해요? 뽑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뽑는 사람이. 뽑혀 올라가는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라 뽑는 사람이 답답해 미칩니다. 우리가 그런 기분인데. 그림 틀렸죠?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산업은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강국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96년보다 경제 규모는 몇 배가 커졌어요. 근데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건 제가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일자리가 있다, 여유 있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안 가기 시작하는 게 어디죠? 사교육 시장 안 갈 거고요. 학원 안 갈 겁니다. 대학도 좋은데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취직 잘 되는데 왜? 취직이 안 되고 힘들고 좋은 직장 구하기 어려워야 살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학원 시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그 사교육 시장도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다 이 시장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시장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취업은 이 그래프만 보여줍니다. 이 그림만. 여기는 이 그림만 보여주는데 이 그림을 놓고 보면 그대로 우리가 인형 뽑기가 힘들어서 맨날 돈만 쏟아붓고 있죠. 사람인의 이력서 공부 채용 공고만 열심히 내고 있는 사장님, 대표님의 얼굴입니다. 모습입니다. 답답해 미칩니다. 내가 갖고 싶은 인형, 내가 갖고 싶은 인재는 못 구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옆에 있는 인형으로 하나 잡혀 올라오면 그렇게 신나죠. 그게 대표님들의 지금 속마음이에요. 중견기업 대표님들의 속마음. 못 뽑습니다. 자, 이거 조금 한 30분 더 갈 것 같으네. 우리는 왜 취직이 안 될까요?라고 물어보면 이 그래프는 변함없이 능력 부족을 탓하는데요. 여러분 능력 부족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이력서 작업할 때부터 얘기를 할 텐데 능력 부족한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대 그 어르신 세대라고 하는 대학생들 보면 지금 80년대 학번들 83, 84, 85 80년대 후반 지금 이제 은퇴를 막 하고 계신 교수님들 세대 때 가보세요. 대학이 수업 안 했습니다. 맨날 데모 때문에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데모나 시국이 혼란했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휴교라는 이 조치가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비대면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휴교하면 수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세대도 잘 갔습니다. 그때와 여러분들 취업 조건은 비슷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보가 부족하고 접근 방법이 부족합니다. 그걸 좀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취업 스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취업 스펙은 이게 제가 이게 한 15년 전쯤입니다. 그때 자료를 하나 받은 걸 제가 그때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소위 말하는 취업 스펙입니다. 취업 스펙. 취업 스펙인데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집중하십시오. 학생의 본분인 전공 과목, 그 다음에 컴퓨터 기본 능력, 그 다음에 공모전 능력. 이거 외에는 꽃표를 쳐놓은 거는요, 꽃표를 쳐놓은 건 가능하면 여기에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꽃표가 아닌 건, 지금 보면, 실제 보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것들이죠. 자격증 따야 되니까 휴학할 거야. 인턴십 해야 되니까 휴학할 거야. 봉사활동 해야 되니까 방학 때 비교과하고 할 거야. 그 다음에 회의 활동 해야 되니까 휴학할 거야. 요 코표 친 것들은 전부 내 학점을, 졸업을 늦추든 내 학점을 바꾸든 하는 형태입니다. 자, 냉정하게 인턴십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인턴십 중소기업 가고 싶은 인턴십은 없죠. 대기업 가고 싶을 겁니다. 방학 때 있는 LG그룹 인턴을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취업 스펙으로는 인턴은 중견기업에 간다는 전제입니다. 대기업에 가는 거 말고 대기업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LG그룹 인턴을 하고 왔어요.
GS그룹 인턴을 하고 왔어요. 삼성전자 인턴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세계백화점에 원서를 냈습니다. 기업 신세계 입장에서 어떻죠? 삼성에 가고 싶었던 친구 아니야, 이 친구? 인턴을 했는데. 거기서 6개월 인턴을 하고 왔어요. 이 친구는 목표가 삼성이었잖아. 근데 왜 신세계에 왔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에 가능하면 저 인턴십은 중소기업의 실무를 익히러 가지 않는 인턴십.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라는 인정받기 위한 인턴십은 저거 이력서에 안 적는 게 맞아요. 이게 참 웃기죠. 인턴십 하라 그러는데 이력서 적으면 안 돼.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삼성전자 인턴십 다니던 친구가 왜 GS에 원서냈어? 삼성 인턴십 떨어졌네. 인턴십 끝나고 채용된 애도 있을 텐데 얘는 거기 나와 있네? 내가 왜 이삭주계가 됩니다. 자격증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전문성 객관적 증빙 가산점 취득인데 여러분들 자격증 있다고 프로그램 잘하는 거 아니죠? 특히 우리는 자격증 있다고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의 프로그램 능력을 입증하지는 않죠. 프로그램 능력은 오히려 공모전에서 입증해 주죠. 그럼 자격증은요? 말 그대로 그건 부지런했네 정도밖에 없어요. 봉사활동 부분은 인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제가 수업 때 할 얘기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인성이 안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걸러내기 위한 부분일 뿐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외 활동은 휴학학원 가지 마세요. 그냥 학기 중에 학교에서 하는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가도 되는데 뭐 교환학생을 간다거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굳이 이걸 가기 위해서 6개월 휴학을 한다? 이거는 졸업을 빨리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이고요. 주관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부산에도 취업 지원만 18년, 제가 8년을 부산에서 하고 왔고 지금까지 10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틀린 게 없어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게 부산 경남에서 이미 입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취업 전략을 세워야 되냐? 예, 뭐 이 정도 목표들이 여러분들이 생길 게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요 그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희망하는 건 이 정도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내 머릿속에 있는 직장. 이런 그림. 뭐 이건 뭐 외울 건 없고 그냥 주저리 주저리 적어 놓은 겁니다. 그냥 좋은 직장은 이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사실 좋은 직장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좋은 직장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나의 능력, 기술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회사. 그리고 희소성 높은 기술,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좋은 직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실제 지금 어른들, 나이든 취업 주도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의 좋은 직장은 이겁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이직, 어떤 이직? 좌천해서 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조건으로 영전이 쉬운 직종이나 회사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산업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신생 업체도 많고. 그래서 A라는 업체도 일하다가, 에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지각 좀 했다고 부장님이 야단치네. 에이, 또는 내가 뭔가 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네. 그러면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회사로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회사. 그런 일. 그게 사실은 좋은 직장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기분 나쁘면 저 그만둘게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이게 실제 보면 어른들 머릿속에 있는 좋은 직장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현실 인식 부분은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왜 이걸 했는지.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취업 전략이라고 하고 들어왔죠.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취업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내가 진짜 우수한, 내가 단계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남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남들이 볼 때, 오, 저 친구 봐. 대단해. 똑똑해. 어우, 누구 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녀서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듣게 해줄 거냐에 대한 부분, 어떤 전략을 세울 거냐인데, 제가 앞서서 요 그래프를 그려줬죠. 현실 인식이라는 부분. 네. 근데 우리도 여기에 얹혀 있긴 합니다. 이게 제가 지방대 있을 때 만들었던 자료이긴 한데, 원서만 내면 되는 그룹이 2%입니다. 원서만 내면 되는 그룹이 아닌 그룹이 10% 있는 저 그래프고, 원서가 받아져주고 검토를 해주는 그룹이 15% 정도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서류입니다. 자, 기업 규모별 서류 전형 비중인데, 대학의 수준에 따라서 대학을 가려서 받는 어느 정도 등급의 수준의 대학은 돼야지라고 가려받는 대학, 그러니까 대학을 뭐 우리 같으면 뭐 서영고 서성화만 받아주는 기업들이 어디가
주로 그러냐? 중견기업이 오히려 더 많이 봅니다. 중견기업이. 제가 이거 아까 앞에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로또 됐어요. 자, 이제 돈도 있고 여유도 생겼으니까 이제 뭐 해보고 싶다고요? 이제 소고기 A급으로 먹고 싶어요. 최상급 소고기 먹고 싶어요. 왜? 내가 근데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고생해서 이 정도 성공했으면 이제 좋은 거 먹어야지가 됩니다. 중견기업의 입장이 그겁니다. 내가 이만큼 우수한 기업을 성장을 시켰고 월급도 충분히 주고 복지 혜택 주니까 이제 나도 똑똑한 애들 뽑고 싶습니다. 대기업과 다른 이유에 대기업보다 중견 우수 기업이 출신 학교를 더 많이 봅니다. 많이 본다고 해서 많이 뽑아가는 게 아니에요. 따진다는 거죠. 오히려 중견 기업에 쉽게 취직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발 의기소침하지 말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은 예상대로 전공 및 학과를 봅니다. 대기업은 왜 자기소개서를 보죠? 대기업은?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출신 학교를 봐요. 엄밀하게. 보고 문장력을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장력. 문장력 본다고 저기 하는 거라서 이 숫자에는 약간의 허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이 출신 학교를 더 많이 본다. 이 부분. 그러면 중견기업 공채 시즌이 아닌 시즌에 내가 취업을 시도했을 때, 예, 학벌 차별을 그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11월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이 같이 막 공채 시즌이 움직여서 같이 움직일 때는 나한테 기회가 있는데, 대기업 공채 시즌이 끝나고 나면 중견기업들이, 예, 그때도 역시,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학벌 따라서, 예,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삭죽기 해서 진짜 가는 기업들이 있긴 해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풍성전기, 지금은 일본계 기업이 됐는데, 제가 회사명을 모르겠네요. 어, 100명 신입사원을 입사를 시켰는데 2년 후에 남아있는 친구가 2명입니다. 공채를 입사시킨. 다 어디 갔을까요? 다 LG 가고 삼성 갔고 갔습니다. 제가 그걸 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냐? 저희 동생이 그랬어요. 취직이 안 되니까 IMF 때 중소기업, 그러니까 전장 개장업체였어요. 자동차 부품회사. 상당히 큰 업체고 다국제 기업입니다. 100명을 통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예, 저희 동생도 마찬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예, 대기업 공채, 경력직 공채 또는 신입 공채로 싹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까지 그 회사에 남아 있는 건 2명 남았었습니다. 중견기업이 그걸 알아요. 중견기업이. 그래서 이게 유의해서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 이 그래프는 또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게 돼요. 대충 여러분들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 거냐? 월급 받는 직장 생활을 할 거냐? 월급 받는 직장 생활을 할 거냐를 보면 바로 대기업에 갔을 경우가 조금 더 빨리 꺾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직장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직장 생활 하시는데요? 그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경험으로는. 직장 생활 하시는 건 임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임원은 경영진의 한 구석이 되는 겁니다. 단지 그냥 내가 출근해서 퇴근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월급쟁이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략 이때쯤 돼야 돼요. 대기업 출신들은 조금 빨리 가고요. 중견이나 중소기업은 조금 더 길게 월급 받는 입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사업을 하든 동업을 하든 아니면, 예, 경영에 책임을 지는 임원이 되든 그 상태가 되면 그 그래프가 꺾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꺾어지면요. 그때가 되면 이제 월급만 받고 시키는 일을 하고 월급 받는 그 한계선이 대략 1억 정도 연봉 왔다 갔다 선일 텐데 그걸 받고 나면 그 다음은요. 예, 이제 빵집하러 가야죠. 빵집을 하든 라면집을 하든, 예, 삼겹살집을 하든 자영업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오는 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대기업에 가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멍을 노리자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취업 전략은 계란으로 바위를 두드리지 말자예요. 한 발 물러서면 뭔가 길이 보인다. 그래서 이 전략을 주로 쓰게 되는데, 저는 일단 중견기업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름을 들어서, 그 회사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정도 수준 또는 상장사 정도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그냥 뭐 특별할 거 없이 10대 그룹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고 제가 주로 그 전략을 많이 써요. 처음부터 고생하지 말자. 처음부터 바로
10대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휴학하고 영어 공부하고 사교육비 쓰는 것보다는 이게 좀 다른 방법 있지 않겠나? 그걸 좀 해봐? 를 권하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이게 KCC라고 그 창호 만드는 회사, 대졸 공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펙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스펙들이 있고, 토익도 봅니다. 조금 옛날 자료가 내가 700인데 지금은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경력직으로 바뀌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통 자격 요건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펙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신입사원 공채에는 있는데 똑같은 회사가 경력직 공채 뽑을 때는 이걸 안 보죠? 없어도 되나요? 사실 없어도 돼요. 이 경력직은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럼 신입에는 왜 그걸 보죠? 신입은 공채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무자가 직접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테스트해서 뽑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회사의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 온 거지, 그 많은 계열사들의 각각이 필요한 기술력을 가진 엔지니어가 선발된 게 아니에요. 그 삼성그룹에 맞는 인재상을 가진 엔진 인력들을 뽑은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을 뽑고 싶죠. 근데 그 그룹 안에서 그게 딱 그룹의 인재상과 실제 실무진이 딱 필요한 핀셋처럼 딱 정확하게 필요한 요소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그룹 인재상하고 매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인재상이 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가진 사람을 뽑아다가 그 소양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죠. 내부 교육을. 내부 교육을 통해서 그 실제 실무에 딱 맞는 인재로 키워나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건 기초 소양이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근데 경력직이 되고 나면 이미 그 소양이 확인된 거죠. 확인돼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용접을 잘해요. 반도체 설계를 잘해요. 라고 분명한 기술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확히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걸 안 봅니다. 안 보고 뽑을 수 있어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짧게는 1년 반일 수도 있고요. 길게는 한 7년까지도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걸렸고 제가 데리고 있던 후배를 하나 작업한 경우는 1년 반 딱 걸렸습니다. 1년 반에 주특기가 생기나요? 예. 그리고 제가 입사했을 때 경력직 공채로 입사했을 때 제 동기는 6개월이었어요. 분명히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딱 정해지는 그 시점이 되면 이게 싹 사라집니다. 그럼 훨씬 쉬워집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바위를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앞에 서론이었고요. 이 서론을 바탕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력서 작성을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작성의 기본 원칙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경력 있는 신입을 구합니다. 보통 기업들이 그 채용 공고를 내면 딱 멘트가 겁니다. 저희들은 신입을 안 뽑아요라고 하면서 신입을 뽑아갑니다. 왜 그렇죠? 경력 있는 사람이 신입이니까 제가 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나온 분야를 전문가를 구합니다. AI 전문가를 뽑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AI라는 걸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건 챗GPT 나오고부터입니다. 어유 인공지능이 우리 눈앞에 왔네. 근데 인공지능 전문가 과정이 생겨요. 그 학원 강사들은 뭘 했죠? 그리고 경력 있는 신입이었고 세 분의 전문가였는데 이 친구들이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뽑혀갑니다. 뭐죠? 딴 게 없어요. 이 경력 있는 신입과 세 분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세상에 없던 기술이 나타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원래 있던 기술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거나 변형되는 겁니다. 그걸 이력서에 반영을 해내면 나도 여러분들도 지금 3학년에 있는 학생도 4학년 학생도 경력 있는 신입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세 분야 전문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분야라는 것도 기존 기술에서 발전해 나간 거니까 잘 잡아내면 됩니다. 잘 잡아내면 그 이력서만 잘 적어내게 되면 경력이 있는 신입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세 분야 전문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쓴 이력서 양식은 그대로 쓰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력서는 테트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일 때 이력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잘못하면 게임 끝나버립니다. 블럭이 옆에 블럭으로 잘못, 근데 정확한 위치에 탁 보이게 되면 한마디로 네 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대박을 치게 됩니다. 이력서는 테트리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 테트리스에 있는 이 작은 블록들은 여러분들이 수업하고 그동안 초, 중, 고등학교, 특히 대학 4년 동안 배웠던 교과 과정들이 이 테트리스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력서라는 저 네모난 블럭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판교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 유행차를 탈 수도 있어요. 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죠? 조구멍이 어떻게 집어넣죠? 자, 개인과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력서 수업할 때 쓰는 자료인데 제가 사람 얼굴은 지웠습니다. 이 이력서의 문제가 뭐예요? 이력서에. 지금 본인이 개인과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적었는데 이력서를 내면서 넥타이 사진이 아닙니다. 이거 지적받을 만하죠. 지적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 뭔가 그리고 개인과 조직이 이게 무슨 의미죠? 어떤 조직, 어떤 목표, 도움을 준다고? 나는 일할 사람을 뽑는데 슬로건이 썩 좋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건 빈정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외칠 수 있는 부분, 이 슬로건. 이런 것들을 그 넥타이 맨 사진 찍어야 돼. 이런 슬로건은 다르게 바꿔야 돼. 너 이력서 제목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튜닝해 가는 과정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로 제가 10년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된 이력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79년생이네요. 옛날 거니까 경상대학교를 졸업했고 쭉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이 친구는 왜 잘 됐다고 하죠? 아까랑 뭐 다른 게 없는데요. 일단 제목 없는 것도 둘째치고 이 친구 이력서에서 좋았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특기사항, 자기가 쓸 수 있는 툴들을 쭉 적어놨어요.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C 쓸 수 있고요. 자바 CC, JSP, HTML 쓸 수 있고 운영체제는 윈도우, 리눅스를 써봤고 개발 툴은 이클립스하고 GCC를 써봤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MySQL을 쓴다. 사실은 기업에서는 제일 궁금한 이겁니다. 기업에서 궁금한 게 저거지, 기업에서 궁금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이 슬로건. 이건 인문계열이죠. 문과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문과가 아니죠. 이공계는 이걸 알고 싶죠. 너 뭘 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이 내용을 우리가 반영을 해나가는 게 이력서 작업의 기본이 됩니다. 제가 쓰게 될 이력서 양식은 이 양식이고요. 이 양식 어디에 있냐면,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카페를. 지금 네이버 카페 들어가 보시면, 연탄난로가 매니저로 돼 있고, 연세대학교 미래, 국제중심대학 사업단 지역지역 카페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비공개로 해놨기 때문에 네이버로 로그인하고 신청을 하시면 제가 승인을 해야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력서 양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쓰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그 양식이 이 양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한 영상들은 그대로 이 사이트에 영상 자료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계속 공유하고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졸업하고 취직을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3월달, 4월달까지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3, 4학년 학생들도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될 때 여기 들어와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카페 오늘 수업 참가하신 분들은 카페 신청서 다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승인해주고 그럼 요 이력서 양식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력서 양식은 이걸 쓸 거고요. 이걸 하나하나 항목 항목 볼게요. 이게 일반적인 양식하고 좀 다르네. 이게 제가 원래 저기 지방 모 대학 학생들이 썼던 자료인데 요걸 제가 아주 한 15년 이상 이걸 쓰고 있어요. 이런 양식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요건 깔끔해 보이긴 더 깔끔해 보이는데 이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양식. 이력서는 왜 만드냐부터 우리가 목표의식을 딱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력서를 왜 만드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돈을 왜 벌어야 되죠? 돈은 먹고 살기 위해 버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몇 분들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돈은요, 잘 놀기 위해서 벌어야 됩니다. 편안한 시간, 퇴근 시간,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시간, 퇴근 후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그 돈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력서를 잘 써야 되고 스펙도 만드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직장 생활과 다른 시간,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내가 생계를 위해 활동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 동안 얼마나 풍족하게 살 수 있냐. 하고 싶은 거, 주고 싶은 거, 베풀고 싶은 걸 내 마음껏 할 수 있냐.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좋은 직장이 필요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은 잘 놀기 위해서입니다.
잘 쉬기 위해서, 잘 놀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에서 의미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어, 그래도 직장 생활에서 무슨 의미는 있어야죠. 다 떠나서 돈 많이 주는 삼성전자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네, 할 말 없죠? 예, 그겁니다. 삼성전자 기업도 괜찮죠? 그리고 월 돈도 많이 주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오, 그럼 그 돈 받아서, 예, 삼성전자가 야근을 시킨다고요? 상관없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자, 이력서는 예, 이렇게 양식이 돼 있습니다. 타이틀부터 볼게요. 하나씩 해서 가면 사진은 예, 제발 이 사진은 파일로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파일로 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망 연봉은 신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일 좋은 규칙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희망 연봉은. 응시 직종은 지원 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우리 같으면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 부서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소는 집 주소로 적어줍니다. 이거 학생들한테 이력서 적어오라 그러면 자취방 주소를 적어와요. 문제는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 나한테 어떤 기회가 오는 것들이 그 주소로 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 주소 말고 자취방 주소 말고 그러니까 집 주소를 쓰셔야 된다.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집 휴대폰만 작성하면 되고, 요 긴급 연락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양식이 있으니까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가능하면 여기 비워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특정업체 같은 경우는 이걸 좀 하겠죠. 그 다음에 이메일은 잘 쓰는 걸로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도 이메일 수신을 제가 15통을 보냈는데, 2통이 미수신이에요. 학교 이메일 수신 아직도 그 등록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잘 안 들여다보는 이메일에다가 이력서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메일을 하실 때 이메일 만들기 귀찮죠. 중복되고. 그래서 보면 자기 이름 같은 거 타이핑 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영타, 한타로 왔다 갔다 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 이력서는 뭐죠? 내가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이메일을 타이프하기 힘들어요. 또는 누구한테 불러줘야 될 때. 이 참 힘들죠. 그래서 같은 경우 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 유혹이 자기 딴에 재밌다고. 재밌다고가 아니죠, 이게. 이메일은 또 하나의 나의 이름입니다. 누군가한테 불러줘야 되고, 누군가가 날 기억해낼 때 그 이메일로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메일을 새로 하나 파서 작업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걸 또 주로 쓰는 걸로 바꿔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욕하는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요. 학력란을 쓰라 그러면 이걸 역순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순서대로 1열, 2열로 쓰는데 어디부터 쓸까요? 고등학교부터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 그렇게 쓰시고 성적은 안 적어도 되고 대학은 예, 전공 학부, 복수 전공의 경우는 복수 전공 써주는 게 좋고 지금 4학년들은 졸업 예정이 되고 졸업생들은 졸업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고 혹시 편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학을 다닌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칸 들여서 그 칸을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 작성 항목 중에 이제 지금부터 키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고 그럼 우리가 적자고 이건 적으니까요. 이게 키인데 이제 내가 뭔가를 했다. 주요 실적 및 활동인데 어 대학 다니는 동안 내가 뭘 했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적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창업 동아리 경진대 공모전 활동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잘 안 나요. 학생의 봉사활동도 있었나? 예. 없어요. 근데 밑에 24년 제5회 보건의료 데이터 빅데이터 경진대회 뭐 이런 거 이렇게 적어줍니다. 어? 이게 근데 제가 상 받은 것도 없는데요. 제가 상가 또는 수상이라고 그랬죠. 이 주요 활동 실적을 보고자 그 이력서를 볼 때 이력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고자 하는 이유는요. 성실히 뭔가를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대학 동안,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뭐 의미 없이 그냥 대학만 다닌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열심히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다닌 사람인지를 보는 겁니다. 아니, 보니까 인상을 보니까 말도 좀 어눌하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어제 막 그냥 감기를 알아서 힘도 없고 기운 빠진 채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활동이 많아요. 그럼 내게 커버가 되죠. 내가 대학 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했고, 내가 사회생활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요 칸입니다. 주요 실적률 활동. 그래서 가능하면 수상이 없더라도 참가 실적이라도 적습니다. 대회 참가.
왜 그러면 지금 이걸 제가 왜 그러면 지금 7월에 이걸 할까요? 수습할 기간이 있죠. 지금 졸업생들은 수습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4학년 학생들은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부터 수습하시면 되죠. 창업 동아리도 하면 되고요. 하면 되고요. 경진대회는 지금 리스트 떠가지고 아무 데나 뭐 미친 척 하고 그냥 막 나가버리면 됩니다. 참가만 하면 되죠. 수상은 못 해도 돼요. 그거는 아무도 기억은 안 해요. 수상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우수한 뭐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참가 활동도 열심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봉사 활동은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 이것만 있는 경우에는 안 적는 게 맞아요. 학생의 봉사 활동밖에 없다라고 하면 리더로 활동한 경우가 아닌 그냥 그 학생이 활동을 했다는 부분은 이건 조금 볼만한 좀 이제 물음표입니다. 이건 저도 적어도 이건 나중에 이력서 혹시 뭐 질문을 하시면 제가 보고 이걸 빼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상 실적이 있으면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 받은 거 해주시면 되고, 지금 4학년들, 지금 3학년들, 4학년들은 이걸 받을 기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2학기 때 그 산학 공동과제 비교과 하죠? 그 실적도 거기 써도 되고요. 그 실적을 하면서 교수님들하고 논문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논문 써도 되고요. 논문 써도 되고요. 아, 저 실적 필요한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죠? 저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대회나 공모전은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대회를 나가서 이런 실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실적을 채워 드릴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예제가 있는 저 두 대회는 제가 대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게 그 제가 지도했던 예전 학생의 그 개인정보가 없어서 제가 올려놨는데 보시면 활동 볼게요. 전주도시재생해세 해법 찾기, TU 리빙맵,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 기계공학과 소프트웨어 향상 프로그램, 오토캐드, 전자캐드를 하면 이 친구 전공 뭔 것 같아요? 이 친구. 이 친구 전공이 안 보이죠? 기계공학과 같아요. 이거 보면. 이 기계과인가? 아니, 이 친구 전자공학과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적을 많이 만들기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2년 동안 이렇게 만든 거예요. 2020년부터, 2019년부터 20년까지. 근데 방향성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지워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만약에 이 친구가 전자공학과를 드러내고 싶었다 그러면 기계공학부 캐드 지웠어야 되고요. 도시재생 지웠어야 돼요. 그리고 TU 리빙의 발명 전자 캐드를 활용한 IoT 디바이스 설계만 적어 놓으면 전자공학과로서는 활동 괜찮네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 적어 놓으니까 이건 방향성이 없어집니다. 이 친구 뭐 하는 친구야가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필요하시면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이게 있죠? 위드 연세에 들어가 보시면 비교과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 프로 특강 같은 단기성 강좌는 적으시면 좀 힘들고요. 무슨 과정, 무슨 캠프 등이 있으면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운영기관, 교육부, 뭐 이렇게 연세대학, 수업대 중심대학, 사업단 같은 거 적어주면 채워집니다. 요거는 채울 수 있죠. 지금 7월에 이걸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죠.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금 3학년, 4학년들은 이 칸들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비교과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내 전공하고 맞으니까 들을래. 그럼 수료증 나오면 수료증 나중에 첨부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자격증인데, 여러분들 자격증 얘기하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자격증은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자격증인가요? 이력서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거짓말은 아닌 건 써줘야 됩니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거 자격증이잖아요. 이 자격증이라는 표시 항목 옆에 뭐 기술 관련 자격증으로 제한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운전면허증도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럼 자격증 어떻게 따죠? 지금 따야 되나요? 아까 위드 연세에 들어갔죠. 단기 교육 후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에 참여해서 빈칸을 줍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그대로. 위드 연세에 들어가 보시면요. 위드 연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또 떠 있어요. 접수 중에 하나 보시니까 학예 방학 AIC 이걸 A씨라고 해야 되나? 베이직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AIC 자격증. 제가 이걸 그대로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뭐 쭉 읽어보니까 계기가 됨이라고 돼 있고 제목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이건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참여 시간 양 16시간입니다. 16시간 온라인 녹화 강의, 온라인 실습을 듣고 나면 자격증이 하나 생겨요. 자격증이. 내가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하나를 따도 내 프로그램 능력을 입증하는 게 아니죠. 입증하는 게 아니죠. 내 프로그램 능력은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대단한 거야. 전기 기사가 있으니까 내가 전기 회로를 설계할 수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어느 정도 내가 활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면 이렇게 따는 것도 예, 방법입니다. 16시간만 투자하면 내가 한 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말고 뭔가 한 줄을 채웁니다. 시험 면접이라는 게 10분, 15분 정도 봐요. 길어봐야 30분 정도. 그 30분 동안 그 항목 하나하나에서 이 자격증, AIC 자격증이 뭐지를 질문할 수 있는 시간적 틈은 없어요. 그냥 인내라고 지나가는 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닌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거짓말이 아닌 정보를 내가 평가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한테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우수한 인증을 보여줄게요. 이게 이력서를 내는 목적이고 면접을 보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 비해서는 또 면접을 통해서 이 친구가 진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일을 열심히 할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시간이면 그때 필요한 것들은 이런 자잘한 항목들. 저 열심히 살았어요. 눈치껏, 재주껏, 요령껏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사회 진출을 준비했어요. 뭘로 입증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16시간 온라인 투자만 하면 자격증이 하나 생깁니다. 누구는 1년을 투자해서 정보 처리기사 자격증 하나 따겠지만 그게 내가 소프트웨어 학부를 졸업해서 프로그램 능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격증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이거랑 뭐가 차이가 있죠? 이런 식의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예, 편안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하고 신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상 부분은 제가 이거 칸만 있는 거고 안 적으셔도 되고 이거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병역 부분이 있는데 이 병역 부분에서는 개인정보라서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하고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장 제대한 경우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면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의병 제대를 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력서에 그대로 묻어놨을 경우, 액면대로 놔뒀을 경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세상의 시선이라는 건 우리 조심해야 되죠. 그 뭐 인권 따질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날 뽑아줘야 내가 월급을 받고 거기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상담을 좀 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내가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면제를 받았지만 어느 정도 내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꼭 적어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키입니다. 아까 제가 우수 이력서라고 하나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유 기술을 써야 돼요. 이거 안 씁니다. 제가 이 양식을 좋아하는 이유 이 부분이에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에서 내 능력을 쓰는 겁니다. 나 뭐 쓸 수 있어요? 사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이걸 원해요. 친구 갔다가 어디다 쓰지? 뭘 배웠지? 대학 때?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유 기술 물어보면 면접 때, 대면 상담을 하면서 없는데요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 준비된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수업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었어요. 수업 때 뭐 배웠죠? 그게 여러분들의 보유 기술이에요. 아니, 저는 수업밖에 안 듣고 학점밖에 안 받았는데 C 프로그램 수업은 들었어요. 근데 수업 때만 했어요. 제가 뭘 해본 적 없어요. 전국에 있는 다른 대학생들은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누구는 수업 외에 다른 활동을 하냐고요. 바쁘죠, 전공 수업하기. 이거 뭐 데이터 구조 배우고, 뭐 AI 뭐 배우고, 막 바쁩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바쁜데, 수업 때 C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다음 학기 또 수업 또 다른 랭귀지를 배우는데, 그 C로 내가 뭘 해봤겠어요? 근데 나는 수업을 들었고 학점을 받았죠. 그럼 중급이에요. 프로그램 가능입니다. 어느 기업도 신입한테 보유기술이 C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10억, 20억짜리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맡기진 않아요. 그냥 뭐만 한다? 누군가가 하고 있는 사수 밑에서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해요. 보조적으로 어느 정도 기능을 하네. 좀 따라오네? 얘는 좀 가르치면 되겠다. 이 정도를 원하는 거지. 처음부터 모든 걸 맡기는 기업은 없어요. 그러면 뭘 보여줘야 되나? 내가 어떤 것들은 써봤고, 어떤 것들은 다룰 수 있어요를 보여줘야 되는데, 주로 툴들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때 들었던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툴들을 집중적으로 보유기술에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전체 스케줄을 얘기할 때 취업하고 관련 있는 전공 수업을 듣는다는 부분 이거예요. 툴을 배우는 수업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3, 4학년 때. 이 수업에 들으면 그냥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C를 배우든 자바를 배우든 명확하게 어떤 기능을 배운다라고가 있으면 그것들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것들을 듣고 그걸 여기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때 배운 툴, C++이나 오토캐드 같은 걸 적어주는 걸로 내용을 채우시면 됩니다. 이 부분 조심하세요. 꼭 이 부분 기억하세요. 되짚어 보세요. 저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이 4학년 동안에 들었던 그 성적 증명서 떼놓고 이 수업에 어떤 툴을 썼지를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시면 됩니다. 내가 수업만 들었다. 예,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 개발 가능. 자신 없고 진짜 성적도 C 받았고 교수님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등급을 하라고 적고 분석 가능이라고 써줍니다. 프로그램 가능과 분석 가능은 차이가 있어요. 남이 짜놓은 코드를 읽을 수는 있다면 분석 가능이고 내가 뭔가 만들 수 있다면 프로그램 가능이에요. 그렇게 구분해서 쓰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양식 그대로 사람인의 이력서를 등록하실 수 있어요. 그거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학 능력인데 어학 능력은 예, 요 부분이 있습니다. 토익을 물어보면 30%는 웃고 20%는 외면하고 30%는 또 할 겁니다 하고 10%는 접수했어요 라고 해요. 10%는 고백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뭐 가르쳐 올리고 하래. 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영어 점수 없는데 시험 친적 없어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년 내 응시성적 없어요. 이력서는 허위 사실을 쓰시면 안 돼요. 허위 사실을 쓰시면 안 되고 3년 내 응시성적 없으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저 토익 시험 친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렇죠? 3년 내 응시성적 없음이에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 3년 내 응시성적 없는데 영어에 자신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학에 관련 써주시는 건 회화, 약간의 의사소통 가능, 장문, 이메일 작성 가능, 독해, 영재신문, 자료 참고, 독해 가능. 다 가능합니다. 챗GPT도 뛰어나고 번역해 쓰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지금 거짓말 하나도 얘기 안 했습니다. 있는 사실만 얘기해요. 자격증도 16시간을 들었지만 정해진 그 16시간짜리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규정된 대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수업을 들으신 거고요. 예, 토익 성적도 3년대 응시 성적 없음이라고 있는 내용대로 쓴 겁니다. 여기까지가 작성하면 예, 도장 찍을 필요는 없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